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요약집은 7페이지에 있는데,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에는 첫 번째,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서울시청 건물, 뭐 청와대 건물 이런 거는 중개상물 될 수 없죠. 사고 팔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까 자동차, 권리금 이런 거는 아무나 소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라고, 무자격자도 해도 되는 것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오직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면 처벌받는 게 중개상물입니다. 아예 거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시험에 중개 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근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냥 그야말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물이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해도 된다고요.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경향을 볼 때 세부적인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지입니다. 토지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게, 우리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었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근데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소유 토지, 지자체 소유 토지 이런 거는 중개상물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거래를 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필지라는 거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것을 일필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적도 임야도에 보면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이 4번지 요게 한 필지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한 필지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필지 단위로 중개상물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용익물권 설정이나 임대차의 경우 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용익이라는 게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권. 쉽게 말하면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히고 대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전세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토지 한 필지 중에 일부만 잡히고 대출 받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당권은 일필의 일부만 불가능해요. 근데 용익물권은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일동의 일부도 가능하다. 예, 집합건물인 경우 가능하죠. 아마 우리 이 건물도 집합건물일 거예요. 옛날에는 집합건물로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최근 다 집합건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집합건물로 해야 이걸 팔아먹기가 쉽잖아요. 만약에 3층, 4층만 따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집합건물이 아니고 주인이 한 명일 것 같으면 팔려면 다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비싸면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파트 101동, 101호만 거래할 수도 있다고. 1동의 일부만도 구분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옥탑방 증축을 했다고, 불법 증축했다고 그걸 못 팔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팔아먹을 수 있죠. 단 개업공개사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미등기 건물이 있다 이런 거 확인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가 여기서 건축물이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민법에는 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이게 지금 주유소에 옆에 보면 세차하는 기계 있습니다. 그 세차하는 기계는 지붕이 있습니다. 기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돼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격자라도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중개상물이 아닌 이유가 아무나 무자격자라도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일반 토지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이 비싼 땅은 아니잖아요. 그걸 뭐 해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보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확인하고 그게 용적률 검표를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지금 분당 같은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요. 지금 1기 신도시가 용적률이 거의 200% 정도 돼요. 대략 190에서 뭐 한 210% 이 정도 되는데 그걸 뭐 최소한 300% 이상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거기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냥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정부가 임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기부채납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기반시설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 집만 많이 지어 놓으면은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잖아요. 홍콩 같은 데 가보면 막 50층짜리 그 지어놨는데 빨래 넣어놓고 이랬더라고. 올라가 보니까 거지들 살더라고. 거지들. 그 집에 한 10평도 안 되는 집에 3명이 살아요. 그럼 복도에서 살고 뭐 이렇게 방 한 칸에 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비싸요. 자,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이라 했을 때 건축물은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우리 건물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도 해당되고 민법상 건축물도 해당되겠죠? 세 개 다 있는 거는 이 세 개 다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도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둥이나 벽 중에서는 하나는 없어도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분양권은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입주권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도시 및 주관경영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뭡니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주는 거죠. 옛날에 101동 101호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재건축하면 몇 동 몇 호 받는지 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이렇게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요건 어디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죠. 아주 옛날에는. 근데 수용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왠지 강제로 빼앗아가고 그 폭리를, 그 손해를 입힌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실제로는 감정 가격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돼야 비싸게 팔 수 있죠. 사실상. 자, 이른바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죠. 뭐 대신에? 현금 보상 대신에. 왜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겠어요? 뭐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 이런 거 건설한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 우린 돈도 싫다.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조상들이 물려준 거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럼 대토권 줄 테니까 봐 옆에 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돈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같은 마을 다 뿔뿔이 흩어지면 알던 사람 외로워서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토권을 준다고. 대신 토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그 분당이든 일산이든 이런데 신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상가주택 이런 거 많잖아요. 단독주택 4층짜리 이런 거 이게 다 대토권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대토권은 전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이제 전매 가능하면 그때는 중개상물 되는 거죠. 이거는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같은 것도 불법이잖아요. 거래하면.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법에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권리금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예 거래 자체를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된다고, 권리금 속에는.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금전 채권, 이것도 아무나 소개해도 된다고요. 빚 탕감하기, 빚 1억 있던 거 이자 다 탕감시켜주고 그 대신에 내가 소개해주는 대신에 소개비 2천만 원 달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 불법 아니라고. 받아먹어도 된다고요. 아무나 받아먹어도 돼요. 금전 채권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대상물이면 중개보수가 적용되잖아요. 빚 1억 탕감시켜주고 2천만 원 받든 3천만 원 받든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중개상물이라면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겠죠? 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명찰을 단다든지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런 게 명인망법인데요. 관습법상 공시방법이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이고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요거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 집단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부에도 아니라고 했어요. 국토부 유권 해석도.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행정심판이 청구돼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들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다 돼 있고 민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해서 물리 해석을 했어요.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 행정심판위원들이 이 법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이 법의 취지는 중개상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은 권리분석 이런 걸 하기가 힘드니까 땅 같은 거 눈으로만 보고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은행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럼 저당권 이런 거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 열람해보고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건들, 토지, 건축물 이런 게 중개상물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집단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행정심판위원들이 중개상물이라고 해서 이것만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면 또 중개상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누가 행정심판 청구하면. 지금 국토부 유권 해석은 농작물 배추, 무 이런 거 밭대기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장철 되기 전에 미리 도매상들이 와가지고 제 친구 보니까 평당 7,000원씩 주고 미리 예를 들면 7만 원 선불 주고 나중에 뽑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거래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미분리 과실, 나무에 있는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사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은 아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로 뽑아가지고 팔려고 심어놓은 거 이런 거는 동산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임목,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제풀이 7페이지 10번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네요. 동호수가 특정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101동, 101호가 누군지 정해져 있으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건 중개상물입니다. 그래서 기역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 지붕, 벽 다 있으면 이게 민법상 건축물이네요. 그리고 미등기라 하더라도 무허가라 하더라도 중개상물이라 했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냐면 일종의 입주권 또는 청약 통장 이런 게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인 대토권도 아직 어디에 나올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대토권도 보통 보면 추첨을 해가지고 위치를 뭐 A블럭, B블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아직 근데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거 1번인데요. 여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어렵죠. 자, 11번입니다. 중개 8페이지죠. 중개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대상물이라 했고요. 니은 이게 뭐냐면 소위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권리금이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있잖아요.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것, 전세권 설정등기 되어 있는 토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 모두 다 중개상물 됩니다. 단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상 이용제한 또는 거래 규제가 있을 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받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중개상물 해당된다. 모든 지목, 시험에 양의장이 중개상물 해당되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지목이 양의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대든 전이든 답이든 상관없죠.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중개상물 된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되어 있는 거,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거는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런 거 돼 있으면 그걸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가압류는 크게 뭐 걱정될 건 없어요. 저는 가압류된 거 중개해봤어요. 계약서 쓸 때 가압류 중도금 치를 때 말소하기로 한다. 중도금 지급하는 날 가압류 말소 서류 가져와서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약 해가지고 만약에 그날까지 말소 못하면 계약 무효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거 죽으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행을 하거나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행을 착수를 하고 나면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니까 중도금 지급 하기 전에 해결하면 돼요. 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법무사 오라고 해서 가압류 말소 서류 받고 가압류권자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미등기, 무효가 중개상물 됩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 중개상물이고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임목 중개상물,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6번에 없어요? 10페이지 16번에 있는데 지금 몇 회 때 나왔는지는 안 적어놨는데 기출문제 맞아요. 기출문제가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돼 있고요. 이렇게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기출문제가 패턴이. 보통 보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좀 많네. 네 개, 세 개가 많아요. 박스 안에 네 개, 세 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거의 19문제 출제됐어요. 19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학개론도 19문제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요즘 출제 패턴이. 답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면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그 다음에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라 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것, 분묘규지권 성립되어 있는 것,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 다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지목, 양의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다 중개상물 된다. 개인 땅이라면. 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인데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 된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등기 되어 있는 것,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것, 분묘규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 다 중개상물 된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 된다. 광업재단도 된다. 포락지, 사건이 소멸됐다.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라는 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다. 개인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속에 잠겨가지고 국가가 하천토지로 편입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떨어질 낙자잖아요. 땅이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잠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개인이 소유권이 소멸됐다.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국가거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다. 국가거는 이제 못 팔아먹잖아요. 하천, 도로가 개인 하천, 개인 도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개인의 건지 국가 건지 아무 말 없이 그냥 하천, 도로가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하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개인 하천, 개인 도로면 중개상물이 되는 거고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이런 건 중개상물 안 되죠. 바다, 공도, 국도, 지방도 이런 거 중개상물 안 됩니다. 도로. 사도, 개인 도로는 중개상물 되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천인데 하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국가 거니까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개인 하천일 수도 있어요. 개인 하천, 개인 도로라면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교수님, 만약에 이제 자기 땅이었는데 물에 잠겨서 이제 하천이 되면 그 국가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아마 수용을 할 거예요. 그냥 땅 물속에 잠겼다고 그냥 개인 땅 다 빼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인데, 예. 그렇게 잠기면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하고 땅값 주고 그냥 하천 토지로 편입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홍수 나면은 막. 예. 그 홍수 한 번 났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막 그 상시적으로 침수되고 이런데 뭐 파주 쪽에 이런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몇 번 물속에 잠겼다고 무조건 땅을 뺏어가고 이렇지는 않겠죠. 그 하천 토지로 편입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수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안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뭐 도로 내려고 해도 개인들이 난 도로 내는 거 이게 합의가 돼요, 안 돼요? 이 지자체 간에 뭐 합의하라 이러면 합의돼요, 안 돼요? 지금 5호선, 전철 5호선 금단, 김포 연장도 금단하고 김포하고 싸워가지고 합의가 안 돼요. 다 자기 집 앞으로 다 내려고 하죠. 자기 지자체. 왜냐면 선거로 당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눈치만 본다고 지자체장들은 시장, 군수구청장들은 절대 합의 안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합의하면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의돼요, 안 돼요? 그냥 돈 없으니까 해주기 싫으면 그런 식으로 너부터 먼저 합의해와라. 합의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도로 낸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합의해야 된다고 하면 내 땅 절대 도로 못 낸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수용하는 거예요. 강제로 꼭 필요성이 있으면 국가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그냥 수용 보상금 주고 철거하죠. 강제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공인중개사 제도는 13페이지 공인중개 이제 여기까지가 좀 어려웠고요. 가장 어려운 게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이고 딱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용 자체만 단순히 암기하면 됩니다. 기억하면.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